성범죄자들이나 아동학대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웹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처단한다는 취지에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개인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치를 내걸으셨거든요. 운영자가 정하는 건데 운영자에 따르면은 피해자의 고통이 기준이다. 죄질이 좀 안 좋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자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사법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심증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처벌이 굉장히 무섭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등록이 되고 공개되는 것은 사실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처벌받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부수 처분이 더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처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입법을 해서 뭐 형량을 좀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대법원 그 양형 기준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좀 양형 기준을 좀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어떤 대학생이 그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고 어떤 한 교수를 지목을 했는데 그 경찰 조사 결과 전혀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동명이인을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운영자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또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한 경우도 있는데 지목 과정에 있어서도 검증을 이렇게 면밀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올렸다고 해서 해당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큰 어떤 명예훼손적 측면이라든가 손해배상의 측면의 책임은 반드시 질 수가 있죠.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교도소에 갔다 온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 온 걸로 끝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갔다 온 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살인교사는 아니지만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자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운영이 베트남에서 잡힌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수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뭐 어떤 중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공개해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이라도 해볼 수는 있겠는데 판사님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은 건드린 것 같다 그 생각이 됩니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증거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1심에서 잘못되면은 2심에서 한 번 더 하고 2심에서 잘못되면은 상고심에서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만약에 저는 100%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판사님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양반들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버리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사람들인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분들이 디지털 교도소를 만약에 염두에 두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오류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건전하거든요. 물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의 사법부 공격은 절대로 공익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드파더스의 경우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비방의 목적보다 그 양육비 지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특히는 낙인의 정도가 배드파더스의 경우랑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절대 그거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절대 불가한 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냐 안 하냐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피해자가 입는 그 고통과 그걸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이제 공익적 목적을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걸 이제 비교 형량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죠. 세금 잘 내라. 그 세금 안 낸 사람들이 그거를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는 그들의 고통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죠. 판사님 판단의 문제인데 그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이 하는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행위까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널이 형성돼야 되는 거고 그 채널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 보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개인 의견 표출은 앞으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반드시 형사처벌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익명 사이트는 어떤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완전히 운영자 자의로 범죄자가 지목이 되고 그걸 견제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한번 퍼지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막 능률적으로 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만자는 취지의 그런 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이 팩트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냐는 거죠. 운영자가 판단해서 이것이 팩트다 라고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시켜버린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더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알 권리도 더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가 지금 충돌하는 구조거든요. 향상된 권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대사회의 어떤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은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